이 비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료를 알아야지 농비를 줄일 수 있고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컨트롤을 해서 농비도 줄이면서 다수와 고품질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비료뿐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빛, 온도, 물, 토양, 이게 복합적으로 5개가 골고루 어우러져야지 잘 된다는 거예요. 특히나 선생님들 올해 많이들 고생을 하시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 가지고 질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순도 잘 트고 가을은 키워야 되는데 안 크고 그리고 또 순지기 하는 또 인건비 들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달아 생기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비료를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을 이제 복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다량 원소로서 질소, 인산, 가리, 그 다음에 칼슘, 마그네슘, 황을 다량 원소라고 하며 이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거를 다량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미량 원소라고 또 6가지가 있는데요. 철, 붕소, 망간, 아연, 구리, 몰리브덴을 또 6가지 미량 원소라고 하고 왜 이렇게 구분을 지었냐면 식물이 샤인머스켓이 요구하는 빈도수가 많은 거를 다량 원소, 사람으로 치면 밥, 고기, 채소라고 보시면 편하시겠습니다. 미량 원소는 과일같이 섬유질처럼 필요한 것들을 조금만 필요로 하는 근데 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원소를 필수 12가지 원소라고 하며 이거에 대한 역할들을 각각이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아시겠지만 질소는 단백질 합성이라고 해서 생장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루는 원소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거는 질소는 살을 찌우는 구성원소 역할을 하는 애구나라를 기억을 꼭 좀 해주십시오. 그 다음에 인산은 이제 생식생장 유도하는 물질인데 뿌리, 꽃, 에너지 역할로서 필요한 원소이다. 그 다음에 가리는 이제 효소적인 역할을 하는데 열매에 관련된 모든 작용을 컨트롤하는 원소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특히 가리 같은 경우에는 비대, 착색, 숙성에 관련된 수분 조절도 가리가 도와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리를 꼭 좀 기억을 많이 잘 해주시고 열매에 관련된 비료를 키워야겠다, 색깔을 내야겠다, 가리가 들어가줘야 된다. 그럼 어떤 가리의 비료 종류를 써야 되는지 추후에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많이들 쓰시고 계시는 지금 칼슘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요. 칼슘이 단단하게 해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메인은 단단, 경도, 저장성, 무름을 예방해주고 열과라든지 예방해주는 그런 원소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. 고토는 입에서 강압성 작용을 할 때 꼭 필수적인 원소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십시오.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시판상에서 구매를 하시면 입을 활착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제형의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. 그래서 그때 고토가 이런 역할을 도와준 애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황은 물리적으로는 살균 효과가 있지만 이 식물체 내에 흡수를 했을 때는 맛, 향, 깔을 도와주는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선생님들이 이제 색깔이 나기 전에 이제 숙성이 되기 전에 인산가리도 쓰시지만 황산가리 같은 계열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. 그 이유가 가리가 열매를 숙성을 시키고 비대를 시키면서 황이 맛을 도와주기 때문에 황산가리도 쓴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합을 심플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더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6가지 미량요소가 있는데 이제 제가 빨간색을 붕소, 철, 아연만 해놨어요. 망간, 구리, 몰리브덴도 중요는 하지만 오늘은 붕소의 역할, 철의 역할, 아연의 역할을 좀 아시면 좋겠고 이 붕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모양, 크기, 기형을 줄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미량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기비 때 붕소를 들어가 있는 비료도 같이 쓰시는 분도 있고 꽃 피기 전에 붕산의 비료를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줘야지 꼭 개화할 때 이런 모양 틀이라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붕소가 무슨 역할을 도와주냐면 칼슘이나 이동성이 느린 비료를 흡수를 할 때 많이 도와줘요. 거기다가 당이 같이 결합이 되면 흡수가 더 빨라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붕소는 모양, 크기, 기형화를 잡아주고 비료의 영양 원소를 흡수를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철은
입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마그네슘을 보조해주는 역할의 미량 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철이 또 가행이 돼서 입이 자주색으로 빨갛게 되신 분이 덜 있을 겁니다. 그 이제 가행이 수질에서 철이 많은 지하수물을 쓴다든지 그런 때 원인이 생기거든요.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잘 컨트롤 하셔서 줄일 수 있는 방향성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아연은 또 중요한 게 뿌리 활착을 하는데 보조 역할로서 또 많이 도와줘요.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인상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많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. 그때 아연도 같이 들어가주면 뿌리 활착이 조금 더 잘 된다. 특히 숯의 초세 관리를 하실 때 처음에 NPK도 골고루 줘야 되지만 이런 미량 요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 주신다면 효율이 조금 더 잘 올라가실 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잎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. 마그네슘 결핍의 사진, 가리의 결핍의 사진, 붕소 결핍의 사진, 그리고 또 생리적으로 일소 피해로 인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. 왜 잎을 강조를 하냐면 잎에서 당이 만들어져서 그 열매로 가야지 당이 올라가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기고 계신다. 그러면 빨리 이거를 회복시키고 좀 도움을 주셔야지 지금 당도, 경도, 샤인머스켓을 고농도의 당도, 경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관리를 중요성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. 뒤에 어떻게 또 처방을 하는지 대해서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